여러분, 2025년에 블로그 트렌드가 조금 달라진 거 눈치채셨나요? 요즘 네이버에 홈피드라는 기능이 생겼어요. 이 홈피드에 노출이 되면은 방문자가 하루에 막 수십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한 달 애드포스 수입만 해도 이제 수백만 원씩 벌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블로그가 홈피드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? 저도 요즘 좀 포스팅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보고 있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홈피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블로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주세요. 우리가 핸드폰으로 네이버 어플을 실행하거나 네이버 사이트를 열었을 때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하면 보이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요거를 피드라고 부르거든요. 어느 날 제가 점점 네이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됐는데요. 언제 알았냐면은 블로그 통계를 보고서 그걸 알았어요. 우리가 포스팅을 하고 나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내 포스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유입 경로를 살펴보는 일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포스팅을 하면은 옆에 통계라고 있어요. 포스팅 옆에. 그러면 이렇게 통계를 눌러보면은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유입 경로가 있거든요. 여기 유입 경로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그리고 PC 요 유입 경로만 좀 대체적으로 많이 보였어요. 근데 보다 보니까 이 네이버 메인 모바일 홈판이라는 좀 경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 홈판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 네이버 홈피드에서 들어오는 유입이거든요. 누군가 이제 내 피드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유입 경로에 모바일 홈판이라고 뜨는 거예요. 저도 처음엔 그냥 요 이제 유입 경로를 보고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.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이게 그냥 지나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이 어느 순간 블로그 방문자가 예전만큼 안 나오는 게 보였고, 물론 제가 뭐 예전만큼 키워드 글을 자주 못 쓴 것도 있었는데 똑같이 상위 노출이 됐는데도 좀 조회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. 그리고 제가 잘 보고 있는 좀 상위 경제 블로거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의 글 쓰는 패턴이 좀 다른 거를 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좀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방문자가 막 하루에 막 10만 명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이거는 절대 검색 유입만으로는 가져갈 수 없는 방문자인데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블로그 이제 트렌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는 사람들이 검색을 잘 안 하는 건가? 라고 느꼈어요. 근데 그게 이런 홈 화면이 생기면서 이 홈피드라는 게 생기면서 좀 이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 구조가 어땠냐면 이 블로그 지수라는 좀 그런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. 이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글 한 개만 잘 써도 상위에 노출이 잘 되니까 방문자가 되게 높았어요. 그런데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생기면서 좀 검색 결과가 세분화되고 그러면서 검색 조회수를 나눠 갖게 되면서 이제 예전만큼의 그런 조회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됐어요. 물론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. 그리고 또 거기에 홈피드라는 게 생겼잖아요.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좀 검색을 덜 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우리가 뭔가 관심이 생기면은 원래 검색을 했잖아요. 근데 유튜브나 인스타는 좀 생각해보면 내가 관심 있는 걸 알아서 보여주잖아요. 신기하게도.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긴 한데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스크롤 내리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내리면 내가 뭐 재밌어 보이는 것 같은 영상 콘텐츠를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이제 또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롤 쭉쭉 내리는 게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.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공모주라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서 글을 봤어요. 그러면은 여기 네이버 홈 화면에 공모주와 관련된 피드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띄워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검색 대신에 스크롤만 하면서 손가락을 이제 움직이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온 거죠.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이거를 이제 빠르게 눈치를 챘을 테고, 그래서 좀 이제 홈피드를 강화하고 피드메이커라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은 피드메이커 2기를 하고 있죠.
그래서 지금 홈 화면에 많이 노출되는 블로거들은 피드메이커 2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.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네이버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. 메리트를 주는 거죠.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데요. 아마 그 2기가 끝나면은 또 3기를 모집할 거예요. 저는 사실 2기 때 모집을 이제 했었을 때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왜 떨어졌는지 좀 몰랐거든요. 그때 이제 지원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레퍼런스 글을 내는 게 있었어요. 한 2개 정도 냈었나? 그 포스팅 링크를 URL을 적어서 냈었거든요. 저는 그때 제가 그냥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을 거기에다가 넣었었는데 그게 좀 전략적으로 그 포스팅 링크를 넣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레퍼런스 글이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3기를 또 이제 모집할 거잖아요. 그러면 그때는 포스팅 레퍼런스 글을 좀 잘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볼 생각인데요. 제 블로그를 아마 요새 보시는 분들은 좀 다른 느낌의 제목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제가 경제 블로거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좀 어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고요. 당연히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거를 제가 결과물을 만드는 걸 보여드려야지 사실 진짜 이게 되는 건가? 믿고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혼자서 막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홈판 유입 비율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3개월치를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2월 달부터 제가 홈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봤어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2월 달에는 0.1% 그리고 쭉 계속 없다가 또 3월 8일에 0.09% 있고 그리고 쭉 또 없다가 이렇게 되게 미미한 비율로 좀 홈판 유입이 있었는데요. 그리고 제가 4월 달에 이런 거를 좀 깨달아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홈판 유입을 좀 늘려봐야겠다. 그래서 제목 패턴을 좀 다르게 가져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5월부터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이 5월 좀 중반 이후부터는 더 좀 적극적으로 제가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. 제가 직접 실험하면서 비율을 높였던 좀 효과를 본 5가지 방법을 공개할게요. 이게 사실 아직은 제 블로그가 검색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뭐 홈판 유입이 뭐 90%다, 뭐 80%다 이렇진 않지만 저는 이게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실험을 해볼 거예요.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독자님들한테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트렌드 주제는 꼭 쓰세요. 이 피드메이커 2기가 현재 활동하면서 홈피드에 노출이 되는 블로거들 대부분이 피드메이커라고 했잖아요. 근데 피드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지금 핫한 키워드를 공략하면 이 홈판 유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. 리빙 쪽에서는 다이소가 좀 핫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하게도 유튜브에서도 다이소가 되게 먹히는 주제거든요. 근데 네이버에서도 이 다이소가 먹히는 주제인 것 같아요. 경제 같은 경우는 월별로 트렌드 주제가 있는데 5월 달은 뭐 종합소득세, 청년도약 계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분야에 지금 핫한 키워드, 트렌드 주제가 있으면 꼭 그거는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2번째,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쓰자. 이게 사실 되게 말로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또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.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문장의 표현, 구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. 예를 들면은 뭐 비포 애프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몇 가지 특징, 뭐 탑 3, 베스트 3, 뭐 그리고 가성비 값 이런 류의 단어들,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두고 나중에 포스팅 제목을 쓰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팁들은 이제 어떻게 얻어가실 수 있냐면 뭐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그리고 커뮤니티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좀 찾게 되더라고요.
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재밌고 약간 어그로 끄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썸네일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이미지를 넣자. 예전에는 블로그에서 썸네일이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. 그 썸네일이 되게 작게 보였어요, 검색을 할 때. 근데 이제는 중요해졌어요.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이게 이제 홈 화면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보시면은 이 제목이 있고 이 썸네일 이미지가 되게 크게 나오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썸네일 이미지가 되게 자극적이다, 좀 클릭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포스팅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. 여기에는 텍스트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자에 대한 글을 썼다. 그러면은 부자인 사람 사진을 넣으면 좋겠죠? 뭐 이재용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 사진. 그래서 이 썸네일은 사람들의 욕구를 좀 반영해가지고 클릭할 수 있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, 계속 읽고 싶게 글을 써라. 이거는 좀 내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높이고 이웃을 많이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데요. 우리가 어떤 블로거의 글을 읽었을 때 이웃으로 추가하고 싶은 사람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. 그냥 막 정보만 딱 있는 그런 포스팅은 사람들이 이웃으로 잘 추가를 안 해요. 근데 어떤 포스팅을 봤는데 의견이 있어요. 그 포스팅에. 그 사람의 관점이나 뭐 견해 같은 거. 그러면 이 사람 의견이 나랑 좀 비슷한데? 좀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인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때 우리가 이웃으로 추가를 해요. 그러면서 더 글도 좀 꼼꼼히 읽고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좀 찐 이웃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끌리는 포스팅은 뭐 댓글도 많이 달릴 테고 사람들이 뭐 스크랩을 해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네이버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홈피드에 노출을 시켜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팅은 깔끔하게 쓰자. 요거는 제가 비포 애프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모바일 화면으로 좀 보면 좋은데 이제 제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요거는 제가 예전에 쓴 글인데 그냥 이제 왼쪽 정렬을 하고 그냥 쭉쭉 나열식으로 글을 썼어요. 요거를 조금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즘은 쓰고 있냐면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쓴 글이거든요. 좀 다른 점을 아셨을까요? 일단은 제가 가운데 정렬을 해봤어요. 제가 다른 블로거들을 좀 많이 보니까 이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좀 읽기가 더 편한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좀 해줬고 그리고 글을 쓸 때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모바일 버전으로 본 다음에 엔터를 치면서 문장이 흐름이 좀 이제 딱딱 끊어지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좀 문자 크기도 바꾸고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 같은 거는 또 음영 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줬어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? 저는 이게 좀 글 읽기가 더 매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바꿔봤거든요. 이렇게 강조도 하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읽기 좋게 좀 이탈하지 않게 이 글을 클릭했을 때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끝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글의 약간 구조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많이 연구하시고 내 포스팅에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성장시키고 좀 수익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홈피드 노출과 포스팅의 퀄리티를 함께 잡아야 되는데요. 이 홈판 유입을 높이면은 방문자 수랑 애드포스 수입이 같이 올라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계속 실험을 해볼 거고요. 좀 계속 시도를 해보고 결과를 이 와인플래너 채널에서 공유를 할 테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컨텐츠도 또 유용한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